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44화 직장에서 독립하고 싶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자유인님 소개할 때는 어설픈 자유인에서 이제 어설픈을 떼셨네요. 사실은 지난화부터 한번 해봤는데 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죠? 관심 받고 싶어서. 그죠? 난 좀 따라하려고 어쩌다 띄자고 이러니까 좀 너무 건방져 보여.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좋습니다. 뭐 새로운 시도는 항상 네. 좋은 거죠, 그죠? 네. 요즘 왜 세상이 점점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작두님은 애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취업을 해야 되는 친구도 있죠. 그렇죠. 예. 저도 뭐 우리 딸이 이제 대학교 3학년이니까 한 2년 내 취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 요즘 참 취업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걱정입니다. 특히나 뭐 기업들이 이렇게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스마트 팩토리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사람을 뽑아 쓰려고 하지 않고 말 잘 듣는 뭐 로봇이나 AI한테 맡기려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취업은 점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인데, 근데 이제 그중에 취업한 사람 중에는 이렇게 어렵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관두는 인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직장을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막상 들어가고 나면 퇴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에이씨 더러워서 못 다니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나 봅니다. 오히려 조기 퇴사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진 추세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대기업 같은데 신입 직원 중에는 보면 학벌들이 되게 좋고 스펙이 좋은데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또 조직을 뛰쳐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직장에서 독립하고 싶을 때라는 주제로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두 분은 옛날에 이제 두 분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제 때려치고 독립을 한 케이스인데요. 어떠세요? 두 분은 이제 직장 다닐 때 독립하고 싶다 이런 게 좀 간절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작두님 어떠셨어요?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독립보다는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갈망이 예. 더 컸어요. 그렇죠. 뭐 매일 일정 시간에 출근 퇴근 이 반복적인 거가 되게 좀 힘겹기도 하고 예. 저는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러다 딱 사표를 쓸 때 기분은 어땠어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 5번 사표 썼거든요. 예.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원망을 엄청나게 받지만 상의하고 사표 낸 것도 아니고 예. 사표 내고 통보하고 그렇죠. 이걸 반복했는데 그 5번 중에 마음이 조금 편안한 건 딱 한 번 있었고요. 예. 나머지는 다 불안하고 예. 또 뭐 마음이 조금 복잡하고 이랬죠. 예. 그렇죠. 그- 자유를 찾아 떠나는 예. 여정은 불안했다. 예. 뭐 이런 거네, 그죠? 그 다음 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사표 쓴 거보다 그래요? 예. 오. 다음 잡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표 쓴 경우가 5번 중에 4번이니까. 그래요? 예. 아니 뭐 믿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한테 그렇죠. 죽을 뻔했죠. 그러다가 부인한테 사표 명예퇴직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죠? 여러 번 당할 뻔했고. 그죠? 네. 예. 자유님은 어떠세요? 직장 다닐 때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나요? 뭐 이렇게 많이 한 적은 없는데 제가 첫 직장을 이제 좀 에서 나올 때는 네. 그때는 좀 마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왜 직장 생활 좀 하다 보면 소위 이제 뭐 대가리가 좀 큰다 그러죠. 대가리가 크면 네, 어디 가도 네, 뭘 그런 못해먹을까 것도 뭐 있고 이런 또 거. 상사 얘기하는 게 되게 다 불합리해 보이고 이놈의 회사 조직 문화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뭐 이런 그쵸. 것들이 막 이래저래 쌓여가지고 그렇죠. 아이씨 뭐 이러면서 근데 뭐 나가서, 어떤 상사라도 네, 그죠? 이렇게. 자유인 데리고
마음이 편했겠어. 네. 그죠? 어쨌든 마음이 강했는데 그때 사표 네. 쓰실 때 기분은 어땠어요? 이렇게 사표 뭐- 쓰면 자유가 올 거라고 느끼셨나요? 지금보다 나을 거라고 그때는 생각하셨나요?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뭔가 이렇게 시원하고 어. 뭔가 제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같기도 아, 하고 예. 굉장히 좋았는데 그 기분이 오래 갔나요?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괜찮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로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예, 싶네요.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독립하고 싶다 또는 에이 내 언젠가는 과감히 사표를 내고 그 자유를 찾아 떠나야지라고 말은 하지만 실행에 못 옮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더 왜, 많죠. 왜 그럴까요? 미생 만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예. 대사 중에 회사 안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런 대사 있잖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유명한 대사죠. 이 뜨거운 맛을 감당 못하는 거지.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사람은 직장에 독립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거의 대부분 가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막상 실행을 하기도 어렵고 또 막상 실행한 사람 중에도 뭐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인문학적으로 풀어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독립하고 싶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저앉게 만드는 얘기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죠. 그죠. 뭐 네. 그 각자의 이제 저희 출근길 인문학을 듣고 선택은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는 독립이죠. 독립. 독립하면 제일 떠오르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대한독립 만세. 그렇죠. 그죠? 일제 시대였던 1919년 3월 1일 날 뭐 유관순 누나를 비롯한 저희는 아직 뭐 열사 이런 표현보다는 누나가 아직도 익숙한데 그죠? 유관순 누나를 비롯한 이제 독립을 열망하던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처럼 독립이란 인간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로 이제 논의를 할 텐데요. 제가 먼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건 이제 직장인하고 관련 있는 숫자인데요. 3개월, 1년, 3년, 6년, 10년.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시기일까요? 아시죠? 네. 예. 이건 뭐 서로 막 얘기해주면서 계속 예. 몇십 년째 구전되는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다녀 마요 그죠? 이런 이제 고민이 예. 되는 시기가 이런 주기로 찾아온다 그죠? 뭐 이런 거죠. 사표를 쓰고 싶어하는 시기인 네. 거죠, 그죠? 이게 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직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얘기죠, 그죠? 뭐 직장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일이겠지만 어렵게 직장에 들어가도 사표를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 이제 자유인님도 좀 잠시 얘기했지만 직장에 가면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직장 상사도 있고, 그죠? 또 뭐 업무가 이만저만 아니래서 뭐 매일 야근해야 되고 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고 또 상식 밖에 뻔뻔한 요구를 해야 되는 진상 고객들 만나고 이러면 내가 이러려고 여기 들어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항상 뭐 사표를 안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치? 옛날엔 좀 했었지만 예. 요새는 이제 이메일 저장해놓고 그죠? 바로 발동할 네. 수 있게. 발송할 수 있게 언제든지 그죠? 제가 모바일 시대니까요. 첫 예. 직장 생활하면서 한 6개월 정도를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있었던 그래요? 그런 기억이 실제로. 있어요. 예, 예. 저도 사실 직장 다닐 때 제 꿈이 뭐였냐 이러면 사직서로 이렇게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샥 던지고 나오는 거 이게 꿈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더 심한 얘기도 했었는데 뭐라요? 결제판에다가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예. 결제판으로 머리를 한 대 땡 치면서 예. 주고 나오는 뭐야 그런, 이러면 예. 그죠? 아저씨 잘 있어. 음. 딱 일어나. 꿈이다 뭐 이런. 어쨌든 그렇죠, 그죠? 어쨌든 사표 얘기를 하면 공감되시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이렇게 좋다고 막 우르겠구나. 그죠? 부처님이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처럼 직장도 고통의 바다라고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샐러리맨이 받는 월급도 고통을 감내한 대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통이 너무 심해지면 사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하죠. 사직서를. 급기야 이제 심한 경우에는 아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죠? 서랍에 넣어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번만 더 수틀리면 기필코 사표를 던지고 말리라라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사표를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직장인은 어느 순간이 되면 과감히 사표를 내 던질까? 던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네. 막상 실행하는 사람은 그죠? 예. 작두님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작두님은 무식하면 용감하지. 그죠? 작두님은 표준 편차 안에 안 그러니까요. 드시는 분, 예외적인. 표준 분포 안에 안 드시는 분 같아요, 그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과 달리 막상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막상 사표를 던지려고 하면 머릿속에 매달 내야 되는 대출 이자가 떠오르고요. 또 아이의 분유값이 떠오르고 또 자녀의 학원비가 떠오르죠. 그래서 결단을 머뭇거리게 됩니다. 해서 직장에서 사표를 내던지는 일은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월급 제때 안 들어오고 3개월 이상 버티기가 네. 평균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죠. 저도 예전에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월급이 한 달 딱 밀렸는데 집안의 루틴이 완전 다 깨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심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인에게 사표란 고통의 바다인 직장으로부터의 탈출이면서 자유를 하는 독립선언이죠. 하지만 그 행위, 사표를 던지는 행위는 망망대해에 맨몸으로 돌진하려는 불확실하면서도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기도 하고 무모한 도전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도전이기에 대부분 선택을 뒤로 미루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제 사표를 쓰는 일, 다시 말해 독립선언은 정말 선택의 문제일까? 다시 말해 자기의 의지만 가지면 누구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네.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실제 감당 사표 못 쓰는 대표적인 이유는 예. 현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세 달 월급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네. 별로 없다. 근데 또 그만큼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럼 또 그 능력도 사실은 또 네. 별로 없어. 맞습니다. 네? 그죠? 우리가 뭐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직장에서 독립선언은 의지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작두님 얘기한 것처럼 능력의 문제라고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능력이 있고 준비된 사람만이 기존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과감히 독립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은 중고등학교 때 가출해본 사람이면 쉽게 수긍할 수 있습니다. 출가? 가출? 네, 가출. 아이들이 왜 야심차게 독립선언을 하고 가출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얼마 못 가고 백기투항해서 돌아오고 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죠?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작두님 해보셨어요? 아유, 우린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예. 우리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을 한번 했어요. 근데 그죠? 그 뭐 되게 야심차게 나갔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오더라고요. 왜냐 막상 나가봤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토요일 날 점심 때쯤 나가가지고 친구랑 막 놀아요. 그럼 좋죠. 그래서 친구랑 막 놀면서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지는 가출을 한 거지. 근데 저녁이 돼서 친구가 집에서 저녁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친구들 같이 놀던 친구들 다 가버렸어. 그랬더니 지 혼자 할 게 없는 거죠. 친구 집 아파트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이제 그 전까지는 전화가 안 왔는데 엄마가 계속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이러니까 저녁 8시쯤에 지도 이제 버티지 못하고 문자에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고는 돌아갑니다. 시기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가출할 날씨가 아니야. 그렇죠. 쌀쌀한데.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랬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막상 집을 나가 보면 자유롭다는 느낌은 잠시뿐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위와 배고픔이 찾아오죠. 해서 집 나가면 그죠? 개고생 이런 말을 체감하게 됩니다. 결국 대다수 아이들은 독립할 능력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았기에 두 손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이처럼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가출은 치기 어린 해프닝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진정한 가출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자립이 가능해야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독립선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선언은 자칫 무모한 도전으로 끝나고 결국 사표를 괜히 썼어 하는 후회를 남기기 십상이죠. 아이들이야 가출을 해도 백기투항하면 부모들이 받아주기라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직장은 어디 그렇습니까? 사표를 한번 던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잘못했는데 사표 반려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치명적이죠. 받아주나요? 그죠? 그걸로 땡이죠, 땡. 그죠? 뭐 한마디로 루비콘 강을 건너는 거랑 비슷한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에서 사표를 쓰고 싶어하고 쓰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철학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이러면 제가 좋아하는 독일 철학자 니체입니다. 니체가 독립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공감되는지 보십시오. 독립이란 극소수 인간만이 가능한 것이며 강자의 특권에 속하는 것이다. 아무 꺼리낌 없이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이라면 강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대담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니체는 독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건 강자만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자, 다시 말해 독립할 능력과 준비를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라는 겁니다. 반면에 약자들은 독립선언을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독립선언은 의지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이런 니체의 주장에 동의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뭐 일부 저는 사실 일부만 일부면 몇 프로쯤 되는 거예요? 한 51% 정도. 51% 정도. 저는 작들이면- 공감이 되게 좀 많이 되는 아, 편이에요. 그래요? 네. 독립은 한자 그대로 표현해 보면 홀로 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딴 것에 예속되거나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홀로 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존의 예속이나 의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죠? 결국 독립을 한다는 건 홀로 설 준비가 된 자, 다시 말해 강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약자인 사람들, 예를 네. 들어 독립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죠? 이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서 좀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독립을 하려면 힘을 길러야 됩니다. 니체 주장처럼 독립은 강자만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기도 힘을 길러서 강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무모하면서 또 대담해 보이는 독립선언을 과감히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일제 시대 뻔한가요? 우리나라가 어, 힘을 길러야 합니다라고 그렇죠. 했던 그거랑 비슷하죠. 민족 지도자의 이야기 예. 같이 느껴지기도 그쵸, 하는데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그죠? 니체는 되게 자상합니다.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조언을 준비해 두고 있는데요.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무가 악천후나 폭풍을 겪지 않고 어떻게 하늘 높이 자라날 수 있겠는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불운이나 역경 등은 위대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유익한 환경이다. 그러니까 힘을 길러서 강자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니체의 조언은 뭐냐 그러면 역경을 이겨내라라는 거예요. 그는 나무가 악천후나 폭풍을 겪지 않고 어떻게 하늘 높이 성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삶에서 겪게 되는 불운이나 역경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유익한 환경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뭐 불운이나 역경 이런 것들 좀 이겨내야 결국에 힘을 기를 수 있다.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니체가 한 얘기다 이렇게 예. 하면서 오직 고통만이 인간을 성숙시킨다. 뭐 비슷한 이런 얘기죠, 뭐 그죠? 일맥상통하는 예, 이야기인 맞습니다. 것 같네요. 삶에서 만나게 되는 불운이나 역경이 언제나 나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불운이나 역경이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거든요. 니체에 의하면 살면서 찾아오는 불운이나 역경이 약자들에게는 인생을 망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강자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성장을 돕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자는 그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거든요. 해서 강자들은
불운이나 역경을 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장의 기회라고 보는 거죠. 네. 어쨌든 강자 약자는 결국엔 차이는 거기서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한 불운 내지는 역경,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서 네, 강자 그렇죠. 약자가 갈리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역경은 두 얼굴이에요. 야누스와 같이. 나약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강한 사람에겐 위대한 성장을 도와주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삶에서 만나는 역경은 우리를 망하게도 할 수 있고 흥하게도 할 수 있거든요. 해서 역경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천성이나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역경을 만나더라도 이를 나의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런 사람이 강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독립선언도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네. 결국 이제 독립선언을 하려면 현재 본인한테 놓여져 있는 그런 역경을 잘 이겨내라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오늘 주제가 독립이잖아요. 그죠? 네. 직장에서 사표를 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먼저 이런 걸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독립할 능력이 있는가? 내가 독립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해야 됩니다. 니체 주장처럼 독립은 강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사표를 쓸지 말지 선택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독립선언을 할 준비가 필요한 거죠.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그죠? 자기 앞에 놓인 역경을 피하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성장의 기회가 되고 그 결과 결국 강자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에 대한 니체 조언이 사표를 쓸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좀 식상하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식상한 거보다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저는 이게 참 옳은 그렇죠. 권고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게 힘이 없는 사람은 예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디에든. 예. 그러면 내가 독립을 해야 된다. 이거 힘이 있어야 가능한 그렇죠. 일일 수 있는 거고 힘이 있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아니 그냥 성숙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다 어려움 겪으면서 이게 성장하고 되돌아보니까 또 커 있고 뭐 이런 그렇죠. 건데 그걸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이 이제 힘들었을 뿐인 거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에 회차에 우리 회복 탄력성 얘기도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게 다 역경을 극복하는 힘인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참 아프지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철학자의 주장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건 그 주장이 틀려서 불편한 게 아니라 옳은데 내가 실천하거나 직면하기 어려울 때 불편함을 느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니체를 읽는 사람들이 니체가 되게 편안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니체는 사람들을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냐 그러면 진실인데 나의 실천하지 못한 면을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그냥 평소에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뭐 자주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놈의 직장 때려쳐야지 이렇게 말을 그렇죠. 많이 하는데 하죠. 실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준비가 좀 덜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내지는 더 되게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굉장히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죠. 뭐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작두님부터. 예. 가능하다면 가늘고 길게 직장 생활 합시다. 그런데 네. 길게 보면 어차피 한 번은 하게 되는 게 독립이다. 예. 미생의 대사처럼 전쟁터에선 다 죽지는 않는다. 예. 근데 지옥은 죽어야 겪게 된다. 예. 지옥을 겪지 않으려면 준비해야 된다. 당연한 것인데 예. 받아들입시다. 예. 준비합시다. 좋습니다. 예. 언젠간 독립을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죠? 자유인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독립은 강자의 특권이 맞다. 그런데 강자가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는 사람이 강자인 것이다. 그죠? 굉장히 실존주의 철학 비슷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한 줄평이 예. 아주
감동적으로 예, 계속 이어지는데 그죠.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직장에서 독립하고 싶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씩은 직장에서 사표를 내던지고 독립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독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니체 주장처럼 독립은 강자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립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에게 독립한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독립선언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죠.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앞에 놓인 역경을 피하지 않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독립을 원하신다면 먼저 능력을 기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44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